정리합니다. 월 240만 원 버는 은퇴 부부가 골프를 한 달에 4번 칩니다. 1회에 30만 원이면 120만 원이에요. 관리비, 통신비, 식비 합치면 220만 원. 남는 돈이 20만 원입니다. 병원 한 번 가면 끝이에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중산층의 현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지, 왜 지금 이걸 알아야 하는지 전부 보여드릴게요. 주말 레저를 예전 방식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유지비를 확 줄이고 건강과 현금 흐름 중심으로 바꾸는 것. 월 30만 원 차이가 5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이 금액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50대, 60대 분들, 퇴직 앞두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확실하게 감이 잡히실 겁니다. 오늘은 중산층 5대 취미 시장의 급냉과 돈의 이동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질문은 딱 3개입니다. 왜 지금 동시에 식었나? 어떻게 우리 동네까지 번지나? 내 삶에서 뭐가 바뀌나? 특히 50대에서 60대 직장인, 퇴직 앞둔 가장,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받는 분들은 이 이슈가 절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자산이 흔들리면 레저부터 꺼지고, 레저가 꺼지면 지역상권이 식고, 지역상권이 식으면 일자리와 세수가 줄어듭니다. 이게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은 이 흐름을 여러분이 체감 가능한 돈으로 풀어드릴게요. 숫자로 보여드리고 계산도 같이 해보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중고거래 앱을 켜보면 거의 새거 텐트, 골프채, 로드바이크가 화면을 꽉 채우죠. 많은 분들이 유행 끝났네 하고 그냥 넘깁니다. 근데요, 이건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특정 품목이 갑자기 쏟아지는 건 보통 2가지가 겹칩니다. 첫째, 현금이 필요해졌다. 둘째,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 줄었다. 코로나 때 장비형 레저가 커진 건 사실이에요. 여행이 막히고 대체 소비가 몰렸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가격을 내려도 거래가 안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수요가 꺾였다는 얘기입니다. 파는 사람은 많고 사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 현상을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제 전체의 체온을 보여주는 신호거든요. 중고가 싸지면 소비자에겐 좋은 일이다. 예전엔 맞았어요. 근데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중고가가 무너진다는 건 단순 할인 혜택이 아니라 내 자산의 되팔 가격이 무너지는 겁니다. 즉, 다음 구매를 막습니다. 새 제품을 살 때 마음속 계산이 있잖아요. 나중에 팔면 반은 건지겠지? 이 기대가 깨지면 신규 구매가 멈춥니다. 그래서 중고 시장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제조, 유통, 매장, 고용까지 도미노가 넘어갑니다. 골프채 중고가가 떨어지면 새 골프채 안 사고 골프용품 매장 매출 줄고 직원 줄이고 그 직원이 소비 안 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취미 뉴스로 보면 늦습니다. 이건 경제 뉴스입니다. 여기서 팩트로 확인되는 환경 변화도 짚고 가죠. 금리만 봐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0%입니다. 이 숫자는 그냥 뉴스가 아니라 할부 대출, 사업자금의 체온계예요. 물가도 마찬가지죠. 2023년 12월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월비가 3.2%였습니다. 생활비 압박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꼭 안 써도 되는 지출부터 정리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가계부채 규모 자체가 큽니다. 2023년 4분기 기준 가계신용이 1,886억 원이에요. 이 배경에서 레저 시장이 먼저 식는 건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금리 높고 물가 높고 빚은 많고 이 3가지가 겹치면 뭘 줄이겠어요? 당연히 안 해도 되는 것부터 줄입니다. 레저가 딱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원인, 자산 효과가 꺼졌습니다. 중산층 레저는 월급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집값, 주식, 퇴직금, 성과급 같은 내가 가진 것의 가치가 올라가면 지갑이 느슨해지고 내려가면 먼저 줄이는 게 레저예요. 식비나 관리비는 바닥에 붙어 있지만 레저는 맨 위에 얹혀 있습니다. 흔들리면 제일 먼저 떨어지죠. 특히 50대, 60대는 자녀 결혼, 부모 간경, 본인 의료비가 동시에 다가옵니다. 언젠가 쓰겠지 하던 취미 유지비가 어느 순간 지금 막아야 하는 구멍으로 바뀝니다. 골프 장비 200만 원 팔아서 부모님 병원비 보태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자산 가치가 오를 때는 취미가 여유였는데 자산 가치가 멈추거나 빠지면 취미가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 원인, 금리와 할부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장비용 취미는 시작 비용이 큽니다. 캠핑은 텐트 하나로 안 끝나고 골프는 라운딩 비용이 계속 붙고 자전거는 유지와 정비가 따라오죠. 저금리 때는 나눠내면 된다가 가능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같은 소비가 고정비가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걸 즐기자고 매달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더 묶어둘 이유가 있나?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취미는 즐거움에서 부담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부담이 되면 가장 먼저 중고로 나옵니다. 예전에는 할부 이자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똑같이 나눠내도 이자가 부담되니까 그냥 안 사는 쪽을 선택하는 거죠. 이게 시장 전체가 식는 메커니즘입니다. 세 번째 원인, 회사 문화와 인구 구조가 동시에 바뀌었습니다. 특히 골프는 한국에서 스포츠이면서 비즈니스 인프라였던 시간이 길었죠. 법인카드, 접대, 관계 관리의 도구였어요. 그런데 최근 기업들은 비용 통제, 준법, 대외 이미지 관리가 훨씬 민감해졌습니다. 접대 문화가 축소되면 골프 수요는 바로 흔들립니다. 여기에 은퇴가 겹치면 평일 오전 시장이 비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가난해져서가 아니라 생활 구조가 바뀌어서 수요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골프 치라고 안 보내주고 은퇴하면 같이 칠 사람도 줄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이렇게 엔진이 빠지면 산업은 생각보다 빨리 식습니다. 이건 개인의 취향 변화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예요. 시간의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요즘은 돈보다 시간을 더 따집니다. 골프는 이동부터 식사까지 하루가 통째로 날아가고 캠핑은 설치하고 철수하는데 체력이 소모되고 낚시는 기다림이 핵심이죠. 그런데 3040은 바쁘고 5060은 체력과 회복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확실한 효과가 있는 활동으로 돈이 이동합니다. 걷기, 러닝, 헬스, 재활 같은 것들이요. 예전엔 장비가 곧 취미였다면 지금은 몸이 곧 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이 변화가 느리게 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옵니다. 주말에 골프 치느라 하루 쓰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걷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시간 대비 효율을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레저 시장이 식는 이유 4가지. 첫째, 자산 효과 소멸. 집값과 주식이 안 오르니 지갑이 닫힙니다. 둘째, 금리 상승. 할부가 부담되니 장비를 안 삽니다. 셋째, 회사 문화 변화. 접대 골프가 줄고 은퇴자가 늘었습니다. 넷째, 시간 가치 상승. 하루 종일 쓰는 취미보다 짧고 효율적인 활동을 선택합니다. 위기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추는 중고시장 붕괴입니다. 이건 개인들이 물건을 파는 장면이 아니라 시장의 가격 기준점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기준점이 무너지면 신품 시장이 먼저 멈춥니다. 지금부터 그 도미노가 어떻게 넘어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중고시장 붕괴가 왜 첫 번째 단추냐면요. 신품 구매는 가격이 아니라 되팔값과 세트거든요. 이거 나중에 팔면 반은 건지겠지? 이 기대가 깨지면 구매가 미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안 사는 쪽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제조사와 유통사가 재고를 떠안고 그 재고는 할인 경쟁으로 이어지고 할인 경쟁은 결국 서비스와 고용을 깎습니다. 중고가 무너지면 신품이 멈추고 신품이 멈추면 공장이 멈추고 공장이 멈추면 일자리가 줄어요. 이게 연쇄 반응입니다. 그냥 중고 물건이 싸졌네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 싸진 가격이 누군가의 손실이고 그 손실이 쌓이면 시장 전체가 흔들립니다. 중고시장은 경제의 첫 번째 경보음이에요. 두 번째 버튼은 재고와 마진의 압박입니다. 재고가 쌓이면 할인 문자가 날아옵니다. 소비자는 좋아 보이죠. 그런데 업계는 마진이 깎입니다. 마진이 깎이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뭘까요? 인건비, 서비스, 유지보수입니다. 골프장 캐디 인력, 자전거 매장 정비 인력, 캠핑장 운영 인력부터요. 서비스가 나빠지면 고객은 더 떠납니다. 떠나면 매출이 줄고 매출이 줄면 또 인건비를 줄입니다. 이 악순환이 업종 하나가 아니라 지역 전체로 번지면 동네 상권이 온도부터 떨어집니다. 그때는 이미 회복이 어렵습니다. 할인해서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할인의 대가가 결국 누군가의 일자리라는 걸 아셔야 해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내 이웃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버튼은 지역 일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레저 산업을 대기업 영역으로 보는데 실제로는 소상공인이 엄청 많아요. 자전거샵, 낚시용품점, 캠핑장, 근처 식당과 숙박업까지 엮입니다. 레저 소비가 줄면 주말 매출이 꺼지고 주말 매출이 꺼지면 알바부터 줄입니다. 알바가 줄면 청년이 떠나고 청년이 떠나면 지역이 늙습니다.
지역이 늙으면 평일 소비가 더 약해집니다. 이게 가계 문제에서 출발해서 지역의 인구 구조까지 건드리는 이유예요. 결국 내 주변에 빈 점포가 늘어나는 순간 이건 취미가 아니라 생계 이슈가 됩니다. 동네 자전거 가게 사장님이 문 닫으면 그 사장님도 소비를 안 하게 되고 옆 가게도 영향받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가격이 아니라 규칙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뉴스는 보통 얼마가 올랐다, 얼마나 줄었다를 말하죠. 그런데 실장을 결정하는 건 생각보다 규칙이에요. 결제 편의, 예약 구조, 환불 규정, 플랫폼 노출 구조, 그리고 고객 경험의 표준. 예를 들어 캠핑장이 1박을 원하는 고객에게 2박을 강요하는 순간 고객은 학습합니다. 여긴 내 편이 아니구나. 골프장은 법인 수요가 줄어든 뒤에도 예전 가격 구조를 유지하면 개인 고객은 버틸 수가 없어요. 규칙이 안 바뀌면 수요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한 경험을 하면 다시 안 가요. 한번 떠난 고객을 다시 데려오는 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동합니다. 요즘 가장 강하게 보이는 이동 방향은 건강의 데이터화예요. 스마트워치, 수면 측정, 심박과 혈압 관리, 재활과 통증 관리, 짧고 강한 운동 프로그램, 소유보다 관리, 과시보다 효율, 장비보다 지속성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건강은 은퇴 이후에 현금으로 지키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연금이 200만 원 들어와도 병원비와 약값이 들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5060이 이제는 멋보다 유지의 돈을 씁니다. 이 흐름을 보면 산업의 승자와 패자가 갈립니다. 골프채에 쓸 돈을 PT 받는 데 쓰고 캠핑 장비 살 돈을 러닝화를 사는 거예요.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방향이 바뀐 겁니다. 이제 숫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산 예시 첫 번째, 연금 생활자 가계. 부부 합산 연금과 기타 수입이 월 240만 원이라고 칩시다. 여기서 골프를 월 4회, 1회 총 비용을 30만 원으로 잡으면 120만 원입니다. 월 수입 240만 원의 정확히 반이죠. 여기에 관리비 25만, 통신비 15만, 식비 60만만 잡아도 100만 원입니다. 120 더하기 100만 하면 220만 원이에요. 남는 돈 20만 원입니다. 병원 한 번 가면 끝이에요. 이게 취미가 짐이 되는 구조입니다. 숫자가 안 맞으면 아무리 좋아하는 취미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계산, 본인 상황에 대입해 보세요. 퇴직 예정자 쪽도 계산이 똑같이 작동합니다. 변동금리 대출 3억 원이 있고 금리가 2.5%에서 4.5%로 올랐다고 해볼게요. 이자만 연 600만 원 증가합니다. 월로 나누면 50만 원이죠. 월 50만 원이 추가로 세면 레저 한두 번 줄이는 수준으로는 안 막힙니다. 그래서 중고 시장에 물건이 쏟아지는 거예요. 장비를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2024년 12월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3.50%, 이게 2%대였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같은 대출인데 부담이 확 늘어난 거예요. 본인 대출금리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계산 예시 두 번째, 지역 상권입니다. 어느 동네 레저 관련 매장이 월 매출 3천만 원, 마진 25%라면 매장 총 마진은 750만 원입니다. 여기서 임대료 300, 인건비 350, 공과금 80만이면 합이 730만 원이죠. 남는 게 20만 원입니다. 숨만 쉬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매출이 10%만 빠져도 총 마진이 675만 원으로 줍니다. 비용은 730만 원 그대로면 마이너스 55만 원 적자입니다. 이런 구조가 곳곳에서 반복되면 점포는 줄고 일자리는 줄고 그 부담은 결국 지역 주민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안 사면 그만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안 쓴 돈이 결국 내 동네 경제를 쉽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핵심 정리합니다. 위기는 순서대로 옵니다. 첫째, 중고시장 붕괴. 되팔값이 무너지면 신품 구매가 멈추고, 둘째, 재고와 마진 압박. 할인 경쟁이 서비스와 고용을 깎습니다. 셋째, 지역 일자리 위기.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동네 전체가 식습니다. 그리고 돈은 사라지지 않고 이동합니다. 장비에서 건강으로, 소유에서 관리로. 자, 여기서부터 심리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숫자대로는 다 알겠는데 왜 실천이 안 될까요? 200만 원 주고 산 골프채를 왜 50만 원에 못 팔까요? 창고에 쌓인 장비를 왜 못 버릴까요? 이게 단순히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심리가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제 심리 이야기로 가봅시다. 사람은 숫자대로만 움직이지 않거든요.
첫 번째는 손실 회피입니다. 비싸게 산 장비를 싸게 팔기 싫어서 창고에 쌓아두죠. 창고 열 때마다 보이는 그 장비들, 쓰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공간 비용, 관리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 못하는 스트레스 비용이 있어요. 두 번째는 매몰 비용입니다. 이미 돈을 썼으니 계속 해야 할 것 같죠. 하지만 환경이 바뀌었으면 과거의 선택을 유지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퇴직 앞둔 분들이 여기서 흔들립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누려야지라는 자존심과 버틸 돈이 줄었다는 현실이 충돌하거든요. 200만 원 주고 산 골프채를 50만 원에 팔기 싫어서 안 팔면 그 200만 원은 영원히 죽은 돈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시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비싼 장비가 신분에 보여줬어요.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건강하게 관리하느냐가 더 강한 신호가 됩니다. 같은 돈이라면 골프채보다 재활 PT, 러닝화, 헬스케어 기기에 쓰는 흐름이 강해져요. 이건 젊은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5060도 이제는 압니다. 은퇴 이후의 가장 큰 변수는 수입이 아니라 지출 통제력이고 그 지출 통제력은 건강이 좌우한다는 걸요. 몸이 아프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병원비로 다 나가요. 반대로 건강하면 적은 돈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의 이동은 유행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멋있어 보이려고 바꾸는 게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바꾸는 거예요. 아니, 나랑 상관없어. 나는 골프도 캠핑도 안 해. 맞습니다. 특정 취미를 안 하시는 분도 많죠. 그런데 핵심은 종목이 아니라 현금 흐름의 신호입니다. 레저는 소비에서 맨 위층이에요. 맨 위층이 꺼진다는 건 아래층도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외식, 학관, 차량 유지, 여행, 보험까지요. 사람들이 골프를 줄이면 다음엔 외식을 줄이고 그 다음엔 학원비를 줄이고 그 다음엔 보험을 해지해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의 본질은 골프가 망했냐가 아니라 가계의 여유가 얼마나 남았냐입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대처가 늦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럼 가격 느리면 다시 돌아오겠지. 결국 싸지면 사람들 가시해. 이게 절반만 맞아요. 가격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캠핑을 예로 들면 가격이 싸져도 고생이 줄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설치하고 철수하고 짐 싸고 풀고 이게 피곤하면 가격이 싸도 안 해요.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비용만이 아니라 시간, 이동, 차력, 동반자까지 한 세트입니다. 자전거도 진입장벽이 내려가야 신규 유입이 생기고 그 신규 유입이 생겨야 시장이 살아납니다. 가격만 곤드리면 재고떨이로 끝나고 산업 체력은 더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싸다고 닫는 게 아닙니다. 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답변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가격 인하가 구조 개선과 같이 가면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약과 환불과 결제 규칙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꾸고 일박 수요를 받아주고 유지비를 낮춰주고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면요. 반대로 가격만 내리고 서비스가 나빠지면 고객은 싼 이유를 학습합니다. 싸긴 싼데 이래서 싸구나. 그리고 한 번 학습한 고객은 잘 안 돌아와요. 그래서 업계는 지금 갈림길입니다. 버티기만 할 건지 구조를 바꿀 건지. 이건 기업의 문제 같지만 결국 지역 고용과 세수에 연결됩니다.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문제예요. 업계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피해는 소비자와 지역 주민에게 옵니다. 여기까지 핵심 세 줄 정리합니다. 첫째, 레저 시장 급냉은 가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심리적 함정인 손실 회피와 매몰 비용이 합리적 판단을 막습니다. 셋째, 가격만 내린다고 시장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생각 드실 겁니다. 불안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대응하자는 겁니다. 은퇴 준비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고 취미의 구조를 바꾸고 돈이 이동하는 방향을 읽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집중해 주세요. 이런 얘기에 결국 불안만 키우는 거 아니야? 난 은퇴 준비가 더 중요해. 맞습니다. 은퇴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안을 키우자는 게 아니라 은퇴 준비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자는 겁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투자 수익률이 아니라 첫째, 현금 흐름, 둘째, 의료비 리스크, 셋째, 고정비 통제력입니다. 취미는 삶의 질이지만 고정비로 굳어버린 취미는 은퇴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매달 나가는 회원권 비용,
장비 할부금, 유지보수비. 이게 고정비가 되면 위험해요. 오늘 얘기는 취미를 끊으라는 게 아니라 취미의 구조를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즐기되 똑똑하게 즐기자는 거예요. 만약 은퇴 후 월 수입이 연금 중심으로 줄어들면 레저는 빈도가 아니라 구조부터 바꿔야 합니다. 소유형 취미는 유지비가 계속 나오고 처분도 어렵습니다. 창고에 쌓인 캠핑 장비, 안 치는 골프채, 안 타는 자전거, 팔려고 내놔도 안 팔리고 그냥 두전이 마음에 걸리고 이게 다 비용이에요. 반대로 몸중심 취미는 비용이 예측 가능하고 건강이라는 지출 절감 효과가 따라옵니다. 건강하면 병원비가 줄어요. 그리고 사회적 관계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 모임이 끊기면 우울과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취미를 없애는 게 답이 아니라 비용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게 답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전체로 확장해보죠. 가게는 생활비가 오르고 실질 여유가 줄면 자녀 지원도 줄어듭니다. 결혼 비용, 취업 준비 비용, 주거 비용이 함께 놀라우니까요. 기업은 더 민감합니다. 내수 서비스업이 식으면 지역 기반 매출이 줄고 그 여파가 납품, 물류, 제조까지 번집니다. 한쪽이 급랭하면 다른 쪽도 결국 영향을 받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건강 데이카와 헬스테크가 새로운 기회입니다. 소비의 방향이 장비에서 건강관리로 바뀌는 거지 소비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이 전환에 올라타는 기업과 개인이 다음 10년에 가져갑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건 결국 방향을 잇는 사람입니다. 선택의 기로. 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회피형. 곧 좋아지겠지 하며 버틴다. 둘째, 대립형. 누가 잘못했냐만 찾는다. 셋째, 전환형. 비용 구조를 바꾸고 돈이 이동하는 방향에 올라탄다. 저는 전환형을 추천합니다. 지금 당장 체크리스트 5개 드릴게요. 첫째, 월 고정비를 이자, 보험, 구독, 레저 항목별로 적기. 둘째, 레저는 빈도보다 총 비용 상한 정하기. 셋째, 의료비 대비 현금 6개월에서 12개월 확보. 넷째, 중고 처분은 손실 최소보다 현금 흐름 회복 우선. 다섯째, 걷기, 근력, 수면 같은 저비용 건강 루틴 고정. 이 5가지 오늘 바로 시작하세요. 오늘 결론은 한 줄입니다. 취미의 몰락이 아니라 중산층 돈의 사용 설명서가 바뀌는 중입니다. 이걸 취향 문제로 보면 늦고 계산 문제로 보면 길이 보입니다.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구조를 이해하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돈은 사라지지 않고 이동한다. 그 이동 방향을 읽으면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창고에 쌓인 장비 보면서 한숨 쉬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체크리스트부터 점검해 보세요. 그게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